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본 시계 중에 용두가 가장 큰 시계는 무엇이었나요? 국내 최초로 시계의 용두로 휴지 뚫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 겹은 당연히 뚫죠.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갑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던 시계인데요. A5 UDT란 모델이 있어요. 이게 프레시더스에서 선보이는 다이버예요. 노모스도 다이버 워치를 아오이로 선보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다이버의 외형이 아닌 브랜드 라인업의 일관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바로 그놈을 가져왔습니다. 수통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기원은 시계를 좋아하신다면 교양 상식처럼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UDT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핫했죠. 그 원조는 2차 대전 때 당연히 미국이 창설했습니다. 제가 전쟁에는 문외한이지만 2차 대전에서 상륙작전이 중요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잖아요. 상륙할 지점을 정찰하고 또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는데 꼭 방수가 잘 되는 시계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도 방수가 되는 시계가 파네라의 라디오미르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건 미군이 원하는 규격에 맞춰서 대량 생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탄생하게 된 시계가 A5 부십스, 일명 수통 시계인 거죠. 해밀턴이나 브로바 같은 회사를 통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용두가 수통 뚜껑처럼 생겼잖아요. 이 뚜껑을 돌려서 열면 그제서야 용두가 나오게 되고, 이 용두 조작을 마치면 다시 뚜껑을 돌려서 닫는 형식이거든요. 이 뚜껑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시계에 고리를 만들어서 아예 뚜껑을 달아놓은 거죠. 이걸 통해서 크라운으로 들어가는 물을 막을 수 있었던 거고요. A11, 프레지더스의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A11에 이런 요소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A5 UDT라는 모델은 결국 A11에서 파생이 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프레지더스가 다이버워치로 이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브랜드의 스타일을 확고히 하는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브랜드 내에서의 중요성을 떠나서 생각해보면 이 A5 UDT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시계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수통 뚜껑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거기다 이게 방수 때문에 고안된 방식인데 이제는 방수 설계가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수 성능을 위해서 크라운에 이런 걸 씌울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 수통시계 디자인에 별 관심이 없어요. 호불호를 따지라면 불호에 가깝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시계는 우리가 군용시계에 가지는 동경 혹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디자인적 특성 정도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프레지더스가 이 수통시계를 만들면서 특징으로 가져간 부분은 이 다이얼인데요. 인덱스, 브랜드 로고 등이 그냥 프린팅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군용시계 모티브잖아요. 군용시계들은 브랜드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명과 또 A5 UDT라는 모델명을 다이얼과 같은 검정색으로 묻어버려서 그 느낌을 살리되 볼록 튀어나온 이 질감을 통해서 읽을 수는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디테일 같아요. 시계의 사이즈는 38mm, 시계의 외모만 보면 벌키할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12.5mm의 두께, 방수 성능은 200m입니다. 12.5라고 하면 그렇게 두껍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계의 사이즈가 작고 또 옆면에 선분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원통형 케이스다 보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꽤 두께가 느껴지는 편입니다. 근데 이 시계의 반전 매력은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아요. 거기다가 러버 스트랩으로 차니까 착용감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심지어 제가 왼손의 시계를 차도 올바른 위치에 착용을 하면 용두가 무지막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등을 찌르진 않습니다. 비주얼적으로 과한 거지 용두 길이 자체가 길진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 착용감을 포기하고 존재감을 찾거나 존재감을 포기하고 착용감을 찾거나 이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시계는 상당히 편하게 착용하면서도 상당히 존재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계에 쓰인 무브먼트는 소프로드사의 P024. 소프로드는 요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많이 쓰는 스위스메이드 범용 무브먼트죠. 무브먼트 설계에는 국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무브를 만들려면 이런 설계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여겨지는 표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무브먼트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셀리타 같은 회사도 그렇죠. 에타를 카피한. 소프로드도 셀리타와 비슷한 개념의 회사지만 셀리타가 보다 더 검증된 무브먼트라는 인식이 있고, 보통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스위스메이드 무브먼트를 넣었다 이렇게 생색을 내고 싶을 때 선택하는 게 소프로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셀리타를 쓰거나 그게 안 되는 가격대면 그냥 미오타를 써서 몸매를 챙기고 또 가격을 챙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소프로드가 얼마나 훌륭하게 설계를 했냐, 무브먼트를 잘 만드냐가 아니라 얼마나 검증되고 안정적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냐니까요. 스트랩 옵션은 다양하지만 저는 트로픽 러버 스트랩을 선택했는데요. 요놈이 다이버워치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유연하고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근데 너무 유연한 거 아닌가요?
테이퍼드도 잘 돼 있어서 버클 체결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정석 같은 트로핑 러버 스트랩입니다. 특색도 없지만 그렇다고 흠잡을 것도 없는 완전 무난한 러버 스트랩입니다. 저는 여기에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스트랩은 특색을 찾기보다는 단점이 없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착용감과 직결되니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미 해병대에서 쓰던 이 수통 시계는 그때의 사정에 맞게 실용적 목적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2023년에 와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선택할 만한 유의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커다란 용두 뚜껑의 감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못 말립니다. 가격은 $645.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려면 일단 수통시계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게다가 프레시더스라는 A11에 집착하는 일관성 있는 브랜드에 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브랜드의 플래그십을 구매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조건이 굉장히 많죠. 그 정도는 되어야 지갑이 열리는 시계가 아닌가, 상당히 매니악한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지더스의 신제품 굉장히 무섭습니다. A11을 중점적으로 브랜드를 전개했고 이 시계도 그것의 일환이지만, 제가 미공개 신작들, 프로토타입 사진을 많이 받아봤는데 정말 다른 군용 시계로도 제대로 뻗어나갈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프로토타입들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가 프레지더스의 신제품은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기로 했으니까 나오는 대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